자, 이번 시간은 우리가 시조에 대해서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 시조는 선생님이 보면 여기 위에 먼저 정리해 보면 고려 말에 완결된 형식을 갖춘 시조입니다. 그래서 조선 양반들의 정서가 반영된 문학이다. 이렇게 정리하면 되고요. 형식이 중요한데 시조 형식은 이렇게 두 개를 외워야 돼. 하나는 3장 6구 45자 내외의 형식이다. 그 다음에 종장의 첫 구절은 세 글자다. 자, 요거를 선생님 쉽게 설명하면 한마디로 시조는 몇 줄이다 하면 3장, 즉 세 줄이다 라고 우리가 이렇게 설명하면 돼요. 이렇게 한 줄, 두 줄, 이렇게 세 줄. 그래서 첫 번째 줄을 우리가 3장이잖아. 첫 번째를 초장이라고 합니다. 자, 첫 번째를 뭐라 그런다고요? 초장이라고 합니다. 자, 두 번째 줄을 중장이라고 하고 세 번째 줄을 종장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3장이고요. 그 다음에 중간에 이렇게 잘라서 덩어리가 6개 1, 2, 3, 4, 5, 6 이렇게 해서 6구다. 그래서 3장 6구. 그 다음에 이 작품 전체 글자 수는 45자 내외가 돼야 된다. 이렇게 큰 틀을 갖고 있고 그 다음에 종장의 첫 구절은 세 글자다. 이게 뭐냐면 이게 종장은 세 번째 줄이지 세 번째 줄의 이 맨 앞에가 세 글자로 시작해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세 글자 꼭 지켜야 돼요. 자, 그 다음에 몇은 뭐냐? 사음보다. 우리 음보 알죠? 우리 고려가요에서 했었는데 이렇게 끊어 있는 단위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음보는 사음보다 1음보, 2음보, 3음보, 4음보에서 음보는 1, 2, 3, 4음보고 글자 수는 주로 세 글자, 네 글자, 네 글자, 네 글자다. 즉 여기가 세 글자, 네 글자 혹은 뭐 네 글자, 네 글자 혹은 네 글자, 네 글자, 세 글자, 네 글자 이런 식으로 전개된다. 그래서 상당히 규칙적인 운율이 있다. 그래서 규칙적인 운율이 있다. 그래서 상당히 좀 짧지만 우리가 이거를 창작하기 좀 어렵겠지. 그래서 처음에는 양반들이 주로 많이 이거를 창작했다. 그래서 조선 사대부 양반들의 어떤 감정을 다뤘다. 이렇게 하면 되고요. 그다음 이제 시조의 발전은 처음에 이렇게 단순한 평시조에서 이제 연이 있는 연시조, 나중에는 약간 리듬이 운율이 풀어지는 사설지조 형태로 발전한다 해서 평시조는 조선 초기에 주로 이제 많이 썼고 현대에도 씁니다. 현대에도 우리 시조 써요. 그래서 현대 쓰는 시조를 현대 시조로 얘기한다. 그다음에 연시조가 있고 연시조는 조선이죠. 조선 중기부터 나왔고 사설시조는 조선 후기에 나온다. 이렇게 시조의 기본적 이제 장르적 특징을 했고요. 이제 각 작품별로 해야 되는데 선생님이 시조는 사실은 양이 많아. 평시조 양이 많아서 선생님이 시조에 여기다 필기하지 여기 필기하지 말고요. 우리가 지문으로 넘어가서 할게요. 시조의 양이 많은데 선생님이 이렇게 시조의 주제 유형을 좀 나눴어요. 그래서 고려 멸망과 관련된 거죠. 선생님 총 5개 나눴습니다. 첫 번째는 고려 멸망과 관련된 어떤 그 내용으로 이렇게 모아서 시조를 정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첫 번째 고려 멸망 관련된 거. 두 번째는 단종 유배와 관련된 게 있고요. 세 번째는 임에 대한 그리움, 이별을 해서 임이 그립다. 네 번째는 자연의 즐거움, 자연과 관련된 거. 마지막 다섯 번째는 여기에 속하지 않는 기타 다른 작품들을 이렇게 해서 5개로 했다.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하면 되고요. 우리가 이제부터 고려 멸망, 오늘은 고려 멸망과 그 다음에 이제 단종, 그 다음에 임에 대한 그리움 여기까지 우리가 시조 첫 번째 파트로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 자, 선생님 재밌는 얘기 한번 해볼게요. 우리가 고려가 나중에 멸망하죠. 고려가 대충 500년 정도 역사를 가지고 멸망하는데 조선이 이제 건국이 되죠. 이성계가 세우고 이성계가 이제 정몽주라고 고려 신하 중에서 되게 지조가 뛰어난 정몽주를 스카우트 하려고 그랬죠. 근데 정몽주는 고려에 대한 지조가 너무 강해서 조선으로 이제 마음을 넘어가지 않아. 지조를 이제 꺾지 않아요. 그래서 이제 조선에서 정몽주를 이제 막 두고 보겠지. 저 새끼 내가 막 죽여버릴 거면 이렇게 했겠지. 그래서 이제 정몽주가 어느 날 한양에 가는 이제 일이 생겨요. 그럼 당연히 이제 좋은 일 아니겠지? 이제 잘못하면 죽을 수도 있잖아. 그래서 정몽주의 어머니가 이제 꿈을 너무 안 좋은 걸 아들이 그 다음날 한양 간다고 하는데 아들이 왠지 위험에 빠지는 꿈을 꿉니다. 꿈자리가 너무 안 좋아서
떠나는 아들한테 시조를 읊습니다. 그 시조의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첫 번째 작품 들어가도록 할까요? 갑니다. 자, 시조는 될 수 있으면 키워드를 좀 외우는 게 좋아요. 선생님이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여러분들 까마귀 줄치고요. 백로 줄치고 그 다음에 흰빛 줄쳐보세요. 됐나요? 자, 가보도록 할까요? 까마귀가 싸우는 곳에, 여기서 까마귀는 누구냐 그러면 조선 세력입니다. 우리 조선 세력들이 싸우는 곳에 백로야 가지 마라. 백로는 자기 아들 정몽주겠죠? 내 아들 정몽주야 가지 마라. 요런 얘기입니다. 성냉 까마귀가 화가 난 조선 세력들이 흰빛 중요하죠? 너의 흰빛 이퀄 지조 고려에 대한 지조를 세우나니 시기 질투하니. 오케이? 자, 청강 맑은 강에 깨끗이 씻은 너의 몸이 더럽혀질까봐 두렵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다시 얘기하면 조선 세력들이 많은 곳에 내 아들아 가지 마라. 조선 세력들이 너의 고려에 대한 지조 그런 마음을 질투하니 너의 그 어떤 깨끗이 씻은 너의 마음 몸이 조선 세력들한테 더럽혀질까봐 걱정된다. 그래서 한마디로 뭐란 얘기입니까? 나쁜 무리와 어울리지 마라. 이렇게 어머니가 한양에 가는 아들한테 시조를 읊었죠. 그랬더니 정몽주가 아닙니다 어머니 고려를 제가 조선에 이렇게 조선으로 넘어가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닙니다. 그냥 잠시 볼일 있어서 갑니다 하고 이제 갑니다. 가서 이제 볼일 보고 오는데 이성계 아들이 이방원이 마지막 정몽주를 잡으며 이제 시조를 읊죠. 참 시조를 읊은 건 말이 안 되겠지. 그치? 잡자마자 막 시조 그냥 얘기를 했겠지. 자, 한번 우리 그 내용 가볼까요? 갑니다. 몽주야 이런들 어떻고 저런들 어떠냐. 자, 이렇게 사는 게 어떻고 저렇게 사는 게 어떠냐. 만수산에 있는 나무 뿌리처럼 우리 얽혀져 사는 거 어떠냐. 우리도 이 나무 뿌리처럼 얽혀져 100년 함께 살자 이거야. 한마디로 뭐라는 얘기야. 이제 고려에 대한 지조를 버리고 조선으로 와라. 그래서 주제는 고려 춘신, 정몽주인 고려 춘신에 대한 회유는 이제 설득하는 거지. 우리나라로 와라. 그랬더니 정몽주가 이제 그 얘기 듣고 이런 얘기합니다. 볼까요? 이 몸이 죽어서 내 몸이 죽어서 100번 다시 태어나고 다시 죽고 그렇게 죽더라도 내 백골 뼈가 진토 흙이 돼서 내 넋이 있던 없던 내가 넋이 남던 아니면 사라지던 임 동그라미 임을 향한 일편단심 키워드 우리 임을 향한 일편단심 내가 가실 줄 버릴 수 있겠냐? 서리법 절대 버리지 않겠다. 그럼 여기서 말하는 임은 어느 왕일까요? 고려왕이겠죠? 우리 고려왕을 향한 일편단심 이퀄 지조를 절대 버리지 않겠다. 그래서 주제 뭡니까? 고려에 대한 지조 절개입니다. 이런 얘기죠. 자, 이렇게 우리가 3개 바로 한 번에 외울 수 있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다른 작품들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색은 고려의 신화인데 백설이 잦아진 고래. 여기서 이제 키워드 보면 백설 줄쳐보세요. 그 다음에 구름 줄쳐보고요. 반가운 매야 줄치고 석양 줄칩시다. 지금 줄친 게 바로 키워드입니다. 자, 그래서 백설은 흰눈이지만 고려 신화를 상징합니다. 고려 신화 애들이 잦아진 사라진 곳에 그러니까 고려 애들이 사라진 곳에 구름이 있다. 구름은 조선 세력입니다. 구름 조선 세력들이 많이 있구나. 한마디로 뭐야? 고려 신하들이 이제 사라졌고 조선 세력들만 있구나 이거죠. 반가운 매화 이퀄 반가운 고려 충신은 도대체 어느 곳에 피었냐 어디에 있는가 이런 뜻이죠. 자, 석양은 상승이니 하강이니 하강이죠. 얘는 하강적 이미지야. 우리 하강적 이미지면 사람으로 얘기하면 약간 별똥별이 떨어진다. 이렇게 사람이 죽는 어떤 이미지고 나라로 얘기하면 멸망을 얘기하거든. 여기서는 고려가 멸망하는 상황을 얘기합니다. 고려가 멸망하는 상황에 내가 혼자 서 있어서 내가 뭐한다? 갈 곳을 모르겠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다시 시작하면 고려 신하들이 사라진 곳에 조선 세력들이 있구나. 반가운 고려 충신은 어느 곳에 있을까? 고려가 멸망하는 상태에서 혼자 서서 갈 곳을 모르겠다. 이렇게 해석하면 됩니다. 자, 주제는 고려 멸망의 슬픔이겠죠, 당연히. 근데 우리가 나라 잃은 슬픔과 관련된 사자성어를 혹시 너희도 얘기할 수 있니? 나라 잃은 슬픔과 관련된 사자성어 맥주지탄이라는 맥주가 왜 나와? 자, 술 먹고 싶나? 자, 맥수지탄이라는 사자성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나라 잃은 슬프면 나라를 잃어서 슬프면 삶이 험하겠죠. 그래서 우리가 인생 무상이라는 어떤
느낌도 가질 수 있겠죠. 괜찮습니까? 이렇게 하면 되겠네요. 자, 그 다음 작품 가볼까요? 길제 작품입니다. 500년 도읍지를 갈게요. 자, 500년 도읍지를 묶어보세요. 500년 도읍지는 고려 궁터를 얘기합니다. 500년이나 이어진 고려 궁터를 말 타고 가봤더니 산천은 그대로인데 잘라야 됩니다. 산천. 자연은 그대로인데 옛날과 똑같은데 인걸. 사람은 간 곳이 없다. 즉 자연은 이미 그대로인데 뭐 옛날이랑 별 차이 없지? 근데 이제 사람들은 사라졌다. 망했으니까. 그럼 이거 내용 전개방 보니 대조죠. 대조. 뭐와 뭐를 대조야? 자연과 인간을 대조죠. 자연은 옛날 고려가 망하기 전이나 망한 후나 똑같은데 사람들은 이제 사라졌다 이거죠. 대조를 다른 말로 대비라고도 하죠. 그래서 자연과 인간사를 대비했다면 맞습니다. 다시 해석할게요. 500년 고려 궁터, 500년이나 이어진 고려 궁터를 말 타고 갔더니 자연은 옛날 그대로인데 사람들은 없구나. 이거 감탄사예요. 태평했던 고려 시절이 꿈 같다. 그래서 허무하다 이거죠. 고려 멸망의 슬픔. 아까 얘기했지만 맥수지탄, 인생무상 같이 느낄 수 있죠. 자, 그 다음에 흥망이 유수하니 한번 가도록 합시다. 원천석 작품이네요. 자, 흥망이 유수하니. 자, 이거 해석 좀 어렵습니다. 집중하셔야 돼요. 나라가 흥하고 나라가 망하는 건 유수다. 뭐야? 운에 달려있다. 즉 운이 있으면 나라가 흥하고 운이 없으면 나라가 망하는 거지. 그런데 만월때는 고려 궁터거든. 고려 궁터인 만월때에 추초 가을풀만 우거져 있다 이런 뜻이야. 그럼 이거를 우리가 좀 더 의역하면 나라가 흥하고 나라가 망한 건 운인데 고려 궁터는 가을풀이 우거졌다. 그럼 앞에 걸 끌고 오면 가을풀이 우거졌으면 관리를 안 한다는 얘기지. 그럼 나라가 망했다는 얘기잖아. 그럼 다시 해석하면 나라가 잘 되고 나라가 망하는 건 운인데 고려는 운이 없어 망했다. 이렇게 해석하면 되겠죠. 그 다음에 500년 역사가 묶어야겠죠. 고려의 500년 역사가 목적에 들려있다. 자, 목적 줄칩시다. 목적은 무슨 뜻입니까? 목적은 목동의 피리 소리에 들려있대. 즉 고려는 멸망했고 실제 고려는 이제 존재하지 않겠지? 목동의 피리 소리에 그 찬란했던 고려 역사가 있대. 그러면은 목동이 피리 불 때 그 피리 소리가 되게 아름다울까 슬프가? 슬프겠지. 나라가 망했으니까. 그래서 이 목적이 상징한 것은 뭐죠? 허무함을 상징합니다. 뭘 상징한다고요? 허무함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허무함. 되게 고려가 멸망해서 너무 허무하다 이거지. 그래서 석양 또 나왔다. 고려가 멸망하는 상태에서 지나가는 내가 눈물을 흘린다. 이렇게 얘기한 거죠. 다시 자연스럽게 해석하면 선생님이 여기 아래 해석이 정말 잘 돼 있죠. 여러분들 쉽게 선생님이 다 해석 쓴 건데 그래도 원문 보고 우리가 계속 연습해야 합니다. 나라가 잘 되고 망하는 건 운인데 고려는 운이 없어 망했다. 끝났죠? 500년 고려의 역사가 목동의 피리 소리에 들려있을 만큼 허무하니 고려가 멸망하는 상황에서 지나가는 나그네가 눈물을 흘린다 해서 주제 고려 멸망의 슬픔, 그 다음에 맥수지탄 인생무상 같이 가면 되겠네요. 이해되시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원천석 작품 가도록 합시다. 눈을 마저 휘어진 대나무. 자, 눈, 그 다음에 대나무 밑줄 쳐봅시다. 그리고 눈은 선생님이 세모 칠게요. 자, 눈을 맞아서 휘어진 대나무. 휘어진 겁니다, 얘들아. 대나무가 이렇게 대나무가 이렇게 있겠죠? 이렇게 대나무가 눈을 맞아서 휘어진 거예요. 이렇게 눈이 떨어져서 휘어진 겁니다. 너무 눈이 무거워서 누가 굽다턴 거는 부러졌다 그러냐 이거야. 부러졌다 그러냐. 즉 부러진 거 아니다 이거. 휘어진 거다. 그지? 부러졌다는 얘기는 이제 여기서 말한 대나무는 고려 신하거든. 그러니까 눈은 조선 세력의 어떤 시련이야. 조선 세력의 폭력에 잠시 힘들어하는 그 고려 충신을 누가 부러졌다 그러냐. 누가 고려에 대한 지조를 버리고 조선에 이제 넘어갔다고 하냐. 그거 아니다 이거야. 아직 잠시 힘든 것을 버티고 있다 이거지. 그렇게 쉽게 부러질 절개였다면 눈 속에서 저렇게 푸르게 설 수 있겠냐? 서리법. 그럼 뭐다? 부러진 게 아니다 이거지. 아마도 세한 고절. 저 추위 속에서 절개를 지킨 건 어디에 대한 절개? 고려에 대한 지조 절개를 지킨 건 대나무 너밖에 없다. 그래서 고려에 대한 굳은 지조를 얘기하죠.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조선 세력에 너무 지금 힘들어하지만 그렇다고 지조를 꺾은 건 아니다 이런 얘기입니다. 오케이. 자, 그 다음에 다음 작품은요. 정도전이 썼는데
정도전은 사실 이제 조선을 세울 때 큰 역할을 한 인물이죠. 그래서 얘는 고려 멸망보다는 아무래도 조선 쪽에 좀 더 내용이 들어갈 것 같습니다. 해석해 볼까요? 선인교에서 흐르는 물이, 선인교에서 흐르는 물, 선인교는 고려 궁터에 있는 달의 이름이야. 한마디로 고려 궁터에 선인교 달에서 흐르는 물이 자아동까지 흘러. 자아동도 고려 궁터에 있는 마을이야. 한마디로 고려 궁터에 물이 흐른다 이거지. 반천년, 500년 고려의 역사가 물소리밖에 없구나. 자, 물소리 어떻다? 허무하다 이런 뜻이야. 오케이? 망했구나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아야, 고국, 옛날 고려의 흥망, 잘되고 망한 것을 말해서 뭐하냐. 이미 망했는데 이런 뜻입니다. 괜찮아요? 다시 한번 해석할게요. 자, 고려 궁토에 물이 흘러요. 5천년 역사가 물소리밖에 없대요. 그 물소리도 아까 목적이랑 똑같듯이 허무함을 상징하죠. 나라는 망했고 물소리밖에 안 들려요. 그러니까 아이들아, 옛날 고려의 흥과 망을 말해서 뭐하니? 이미 망했는데 그 만약에 한 줄 더 쓴다면 어떤 내용 들어가야 되니? 1번 고려를 위해 싸우자. 2번 시대의 흐름을 따르자. 시대의 흐름을 따르자겠죠. 그래서 고려 왕조에 대한 허무함도 되지만 이제 시대의 흐름을 따르자 이런 어떤 의미도 들어갑니다. 자, 여기까지가 바로 우리 고려의 멸망, 고려 멸망과 관련된 얘기였습니다. 총 8개 작품이죠. 그래서 8개 작품 우리가 다시 한번 여러분들 평시조 주제 패턴 1번 고려 멸망과 관련된 거 정리했습니다. 괜찮나요? 그래서 여러분들 머릿속에 시조는 주제 덩어리 5개. 그래서 첫 번째 고려 멸망 관련된 걸 끝냈다 이렇게 하면 되고요. 특히 고려 멸망과 관련된 것 중에서 요거 백설이 잦아든 곳에 요거랑 그다음 그 뒤에 500년 돕지랑 흥망이 유세한 요거 3개는 정말 나라가 망해서 슬픈 거잖아. 그래서 요거는 우리가 현대시에서 일제강점기 우리가 일본한테 나라가 빼앗겼을 때 그때와 관련된 어떤 연계 작품도 나올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 정리하면 될 것 같아요. 자, 두 번째 패턴을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패턴은요, 단종 유배와 관련된 패턴입니다. 자, 단종 유배와 관련된 패턴인데 선생님이 가볍게 적으면 그냥 뭐 단종 유배가 뭔지 모르면 우리 세종대왕 한글을 창조하신 세종대왕이 있죠. 세종대왕의 아들이 문종이에요. 그 다음에 문종의 동생 중에 여러 명이 있는데 세종대왕이 자식이 많았대요. 근데 그 중에 수양대군이 있었어요. 수양대군. 그리고 문종의 아들이 바로 단종이었어요. 자, 그런데 세종대왕이 돌아가시고 문종도 너무 일찍 돌아가세요. 단종이 나이가 너무 어린 거야. 그래서 단종이 그래도 왕이 돼야지, 첫째 아들이니까. 그런데 작은 아버지인 수양대군이 자기가 왕이 되고 싶어서 자기 조카인 단종을 강원도 영월로 유배를 보내요. 강원도 영월로 유배 보내고 이 수양대군이 자기가 왕이 돼서 이름을 세조로 바꾸죠. 괜찮죠? 그러면 그 당시 신하들은 두 파로 나누겠죠. 첫 번째는 단종에 대한 굳은 지조를 가진 신하가 있고요. 또 한 명은 수양대군한테 빌붙은 신하들이 있겠죠. 맞죠? 근데 대부분 이제 우리가 얘기하는 지조가 있는 신하 하면 아무래도 단종 편에 선 신하들 아니까 그 중에 이제 6명이 있는데 6명의 신하가 이제 수양대군을 다시 죽여버리고 단종을 다시 왕으로 만들어야겠다라고 계획을 했죠. 계획을 세웠는데 나중에 수양대군한테 걸려요. 걸려서 그 6명 다 사형을 당하거든. 그래서 그 6명의 신하 우리가 사육신이라 그러지. 그 사육신들이 주로 단종 유배와 관련된 이제 작품을 남겼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이제 성산문 작품인데 성산문도 그 사육신 중에 한 명이죠. 단종에 대한 지조가 강했던 인물인데 자, 선생님 얘기 들어보세요. 이 첫 번째 수양산 바라보면 해석이 좀 어려워요. 근데 선생님 쉽게 하자면 성산문이 단종을 버리고 수양대군한테 빌붙은 신하들을 욕하고 싶은 거야. 근데 대놓고 문학작품에 수양대군 나쁜 놈, 거기에 빌붙은 신하들은 더 나쁜 놈, 에이 태태태 이러면 이건 문학이 아니잖아. 그래서 거기다가 또 이거 걸리면 죽을 수도 있잖아. 그래서 이거를 돌려까기, 우리 문학의 묘미 돌려까기를 하고 싶어서 고민했던 거지. 어떻게 하면 깔 수 있을까 하다가 중국의 고사를 떠올려요. 중국의 은나라는 나라가 있었는데 은나라에 백이와 숙제라는 형제가 살았어요. 얘네들 형제이자 신하인데 갑자기 왕과 의견 충돌이 생기는데 얘네가 그래서 관직을 버리고 은나라에 있는 수양산에 들어가서
고사리 캐먹고 살아. 고사리. 여기 들어와서 뭐 캐먹고 산다고요? 고사리 캐먹고 살아. 고사리. 근데 얘가 백숙제가 그 수양산에 들어갈 때 이런 얘기를 했다. 나는 절대 우리나라에서 나는 어떤 것도 받지 않겠다 라고 얘기하고 관직을 사퇴하고 수양산에 들어가서 자기네 나라 은나라에 있는 수양산에 들어가서 고사리 캐먹고 살다 죽거든. 근데 성산문이 이 고사가 떠오르는 거야. 그러면서 이런 생각한 거야. 수양대군을 욕하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할까 하다가 수양대군 수양산 누구? 수양대군 이렇게 하면 되겠네. 수양산을 수양대군이라고 이름 비슷하잖아, 그렇지? 그러면 수양대군한테 수양산에서 간 백이숙제는 수양대군한테 간 신하들, 지주 없는 신하들, 즉 누구? 단종을 버린 신하들. 이렇게 의미를 줘서 이 작품 쓴 겁니다. 괜찮습니까? 그래서 우리 다시 한번 해볼까요? 갑니다. 이 작품 좀 어려워요. 수양산 줄치고 이제 줄치세요. 자, 이제 위에다가 백숙이라고 적어보세요. 삼계탕이 아니라 백숙. 세로를 읽으면 백이와 숙제죠. 그 다음에 채미 줄치고요. 오케이. 그 다음에 푸세 것 줄치세요. 자, 선생님이 이거 이렇게 백이 숙제 말고 이 수양대군과 은나라, 수양대군과 그다음에 지조 없는 단종을 벌인 지조 없는 신하가 아니라 그냥 있는 그대로만 해석할게. 있는 그대로만 갑니다. 수양산을 바라보며 수양산에 가서 산 백이와 숙제를 한한다 욕한다. 아니 니네 굶어 죽지 왜 채미 고사리를 먹었냐. 비록 푸세의 것인들 그거 자풀이지만 그거 누구 땅에서 난 거냐. 은나라에서 난 거잖아. 너희가 들어갈 때 뭐라 그랬지? 관직 버리고 절대 자기 땅에서 나는 어떤 것도 받지 않겠다 그랬지. 너희는 너희가 말한 거를 어겼어. 왜? 고사리도 어쨌든 수양산에서 난 거고 수양산은 은나라에 있는 산이고 결국 은나라는 우리 은나라 임금 거잖아. 결국은 임금의 모든 원래 옛날에 그랬잖아. 모든 이 세상의 물건 다 그 나라 왕 거다. 그래서 임금이 주신 고사리도 니는 먹은 거다. 그러니까 너는 니네 말을 지키지 못했기 때문에 지조가 없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수양산을 아까 누구로 표현하자 그랬죠? 수양대군으로 표현하자 그랬죠? 그래서 수양대군을 바라보며 백숙은 누굽니까? 그러면은 백이와 숙제 누구? 단종을 버리고 수양대군한테 빌붙은 신하들을 욕한다. 이렇게 해석하면 되죠. 왜? 이 백이숙제가 수양산에 가서 살았으니까. 그지? 얘네를 욕한다. 차라리 굶어 죽지. 채미 수양대군이 준 그 어떤 뭐 벼슬이라든가 돈을 왜 받았냐. 비록 그거 푸세 것이지만 자풀이지만 그거 잡벼슬이지만 낮은 벼슬이지만 그거 누가 준 거냐. 수양대군이 준 거잖아. 그걸 왜 받았니 나쁜 놈아. 이런 얘기지. 그래서 성산문이 자기는 절대 수양대군이 준 걸 받지 않겠다. 즉 누구에 대한 지조를 지키겠다. 단종에 대한 지조를 지키겠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 겁니다. 좀 어렵죠. 그래서 다시 한번 얘기하면 수양산은 뜻이 두 개다. 하나는 백이숙제가 지냈던 중국 산이고 하나는 수양대군이고 백이숙제는 원래 은나라 충신도 되지만 단종을 버리고 수양대군한테 빌붙은 나쁜 놈이 되고요. 채미는 고사리이지만 수양대군이 주는 어떤 벼슬이 되고요. 이렇게 해석하면 됩니다. 그래서 한 단어의 뜻이 두 개이기 때문에 이런 거 우리가 중의법이라고 우리가 해석하면 중의법이라는 표현상의 특징이죠. 괜찮습니까? 자, 다음에 이제 또 그 아래 한번 해석해 볼까요? 이제부터 좀 쉬워요. 갑니다. 이 몸이 죽어서 무엇이 될까? 내가 죽어서 무엇이 될까? 복례산 꼭대기에 낙낙장송 송동그라미 소나무지? 소나무가 돼서 백설세모. 자, 지금 선생님 동그라미 세모 이거 키워드예요. 그래서 소나무가 돼서 흰 눈 이콜 수양대군의 어떤 일파 혹은 수양대군의 폭력이 온 세상에 가득할 때 혼자 독야청청 줄쳐 혼자 지조를 지키겠다. 당연히 누구에 대한 지조? 단종에 대한 지조. 그래서 주제는 단종에 대한 굳은 지조입니다. 자, 이 작품의 키워드는 낙낙장송의 소나무죠. 소나무는 결국 누구야? 화자가 되는 거지. 내가 소나무가 돼서 백설은 수양대군의 어떤 일파 폭력이 가득할 때 혼자 단종에 대한 지조를 지키겠다. 이렇게 해석하면 됩니다. 자, 다음 가겠습니다. 이게 작품 볼까요? 방 안에 켜있는 촛불이 누구와 이별하였길래 겉으로 눈물을 흘리고 속 타는 줄 모르냐. 자, 생각해봐. 방 안에 켜있는 촛불이 누구와 이별했다고 지금 내가 생각하는 거지. 겉으로 눈물을 흘려요. 그지? 우리 촛농 이렇게 떨어지잖아. 그지? 촛농이 이렇게 떨어지잖아. 그지?
그 다음 뭐에? 속이 타들어가지. 이렇게 불이 이렇게 속이 타들어가지. 점점 촌농 떨어지고 저 촛불도 나와 같아서 속 타는 줄 모르구나. 자, 그럼 여기서 중요한 건 나도 속 타지. 저 촛불도 속 타는 것처럼 보이지. 그럼 촛불은 뭐가 됩니까? 촛불이 속 탈 순 없잖아. 나의 감정을 집어넣었지. 감정 이입의 대상. 그래서 나는 왜 속 타냐 하면 단종이 유배 같기 때문에 슬퍼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작품 단종 유배의 슬픔입니다. 자, 그 다음 그 아래 거 볼까요? 왕방현 작품. 자, 천만리 머나먼 길 묶어봐. 천만리 머나먼 길. 얘들아, 우리 남과 북이 합쳐서 총 몇 리지? 남과 북이 합쳐서 무슨 우리 애국가에 나오고 자전거 이름도 있는데 삼천리입니다. 삼천리. 오케이? 삼천리인데 근데 우리가 강원도 영월로 단종이 유배 갔잖아. 그러면 이건 천만리가 절대 될 수가 없지. 그지? 천만리 머나먼 길은 심리적 거리입니다. 그래서 천만리 머나먼 길에 고은님 이퀄 단종입니다. 단종을 두고 즉 단종을 이별하고 내 마음 둘 데 없어 냇가에 앉았더니 저 물도 물동그라미 저 시냇물도 내 안은 마음이라 뜻이야. 내 마음과 같아서 울면서 밤길 흐른다. 그럼 저 시냇물도 뭐가 돼요? 감정 이입이 되죠. 저 시냇물도 내 마음과 같아서 울면서 밤길을 흐른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단종 유배의 슬픔을 다루고 있구나. 이러면 되죠. 괜찮습니까? 여기까지가 우리 단종 유배 슬픔이에요. 단종 유배 슬픔은 작품 4개가 실렸네요. 선생님 책에. 그래서 가장 중요한 작품이 좀 어려웠던 작품이 이 작품 좀 어렵다. 중의법을 사용해서 상당히 시 잘 썼지. 솔직히 얘기하면 성삼문신 상당히 잘 썼지. 지조 있는 충신이었는데 안타깝게 죽었지. 그 다음에 그 아래 소나무가 돼서 끝까지 지조를 지켰다. 이런 얘기고요. 그 다음 뒤에 2개는 단종 유배 가서 슬프다. 이런 작품을 쓰고 있네요. 괜찮죠? 자, 다음은 이제 임에 대한 그리움 패턴입니다. 임에 대한 그리움 패턴 3번째 갈게요. 동그라미 3번째 임에 대한 그리움 패턴 가도록 합시다. 임에 대한 그리움은요. 만약에 작가가 남자라면 그때 임은 한 90% 왕입니다. 그리고 주로 유배 가서 쓴 거고요. 작가가 이렇게 개랑 이렇게 여자라면요. 얘는 100% 주로 기생입니다. 이해되시죠? 한번 해볼게요. 근데 이 서경덕은요. 남자인데 얘는 대상이 왕이 아니야. 얘는 누구냐면 황진입니다. 서경덕은 황진이의 남친이었죠. 해석해볼까요? 마음이 어리석으니까 하는 일도 다 어리석다. 이 만중운산에 자 만중운산 키워드입니다. 그 다음에 지는 잎 부는 바람 키워드 색칠하세요. 만중운산은 뭡니까? 장애물입니다. 오케이? 이 높은 산에 내가 있는 이 높은 산에 어느 님이 오겠냐. 힘들어서 못 온다 이거지. 그런데 지는 잎 잎이 지고 바람 부는 소리가 행여 님이 오는 소리로 들린다. 이런 얘기입니다. 괜찮나요? 그래서 지는 잎 부는 바람 소리가 님은 분명히 아닌데 내 귀에는 바람 소리가 님이 오는 소리 들으니까 나에게 착각을 일으킨다. 이렇게 얘기하면 되겠죠? 그래서 키워드는 만중운산 뭐죠? 장애물이고요. 그 다음에 지는 잎 부는 바람은 임에 오는 소리로 나에게 착각을 일으킨다. 주제는 임에 대한 그리움이죠. 이렇게 하면 되고요. 자, 그 다음 갑니다. 여기에 키워드는 이화우입니다. 오케이? 가볼까요? 미안해. 이화우가 아니다. 저기는 일단 가보겠습니다. 이화우 꽃비가 흩날릴 때 울며 잡고 이별한 니마. 괜찮아요? 꽃이 비처럼 떨어질 때 울며 잡고 이별한 니마. 얘들아, 꽃이 비처럼 떨어지면 계절이 언제죠? 계절이 늦봄이죠. 우리 꽃은 늦봄에 집니다. 그래서 꽃이 비처럼 떨어질 때 울며 잡고 이별한 니마. 추풍낙엽 가을이 되었는데 혹시 너 나 생각나니? 이런 뜻이야. 그래서 여기까지 봄에서 가을로 넘어왔기 때문에 내용 전개 방법은 계절의 흐름이죠. 계절의 흐름. 괜찮니? 다시 시작합니다. 꽃이 비처럼 흩날린 날에 울며 잡고 이별한 니마. 가을이 되었는데 니나 생각나니? 이거지. 천리에 멀리 떨어져서 나는 외로운 꿈만 오락가락 꾼다 이겁니다. 당연히 외로운 꿈은 혼자서 그지 그리운 꿈만 꾼다 이거죠. 주제 임에 대한 그리움입니다. 그래서 봄에 이별한 니마 가을이 된대 뭐 니나 생각하냐? 나는 외롭게 꿈만 꾼단다. 주제 임에 대한 그리움. 자, 다음 가겠습니다. 동지딸 기나긴 밤 황진이 작품인데요.
이 작품은 별표 쳐야 돼. 이거는 우리가 고등학교 2학년 정도까지만 돼도 1학년 때도 배울 수 있는 작품, 되게 중요한 작품이죠. 표현상 특징도 되게 많이 나오는데 한번 해석해 볼까요? 동짓달 기나긴 밤에 허리를 잘라서. 자, 일단 첫 번째 줄부터 우리는 중요합니다. 얘들아, 밤은 시간이지. 시간은 눈에 보이지 않아. 사실은 추상적인 개념이잖아, 시간은. 근데 시간에 허리가 있대. 허리가 추상적 개념의 허리는 눈에 보이잖아. 그래서 표현상의 특징이 추상적 개념을 구체적으로 형상화했습니다. 시각화. 형상화가 좀 어려우면 저희 쉬운 말로 시각화라고 쓸게요. 구체적 시각화. 그래도 원래 표현대로 하면 형상화라 돼. 형상화는 이제 눈에 보이게 표현했다는 뜻이거든. 그래서 추상적 개념을 구체적 시각화했다. 그럼 추상적 개념이 뭔데요? 라고 얘기하면 아까 얘기했죠? 밤이라는 시간을, 그치? 구체적인 시각화는 뭘로 했죠? 허리로 표현했죠. 허리. 이렇게 얘기하면 됩니다. 자, 이해되시죠? 표현사 특 정리했고요. 동지는 1년 중에 가장 밤이 긴 날이죠. 예를 들어서 12시간이나 치면 그 중에 6시간의 밤을 잘라서 춘풍, 봄바람 이불 안에다가 서리서리 넣어놨다가 꾸깃꾸깃 넣어놨다가, 이게 말이 안 되지만 아무튼 이 밤에 6시간을 잘라서 숨겨놨다가 이거지. 어른님 오시는 날 밤, 님이 오는 날 밤에 굽이굽이 피겠다. 펴서 뭐 하겠다. 더 긴 밤을 보내겠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이미 왔으면 좋겠다 해서 임에 대한 그림인데, 여기서 일단 동짓달 기나긴 밤에 허리를 잘랐다. 추상적 개념 구체적 시각화 요거 얘기했고요. 그죠? 그 다음에 선생님이 동짓달 기나긴 밤 따로 줄칠게요. 그 다음에 어로님 오시는 밤 이거 줄칠게요. 동짓달 기나긴 밤은 뭡니까? 이거는 아무래도 이제 외로운 시간이죠. 나 혼자 있는, 그지? 그래서 외로운 시간. 님이 없는 시간이죠. 외로운 시간. 그 다음에 어른이 오신 날 밤은 사랑하는 님이 오는 날 밤이니까 나에게 행복한 시간이죠. 그래서 이 두 개는 대조가 됩니다. 오케이? 대조가 되고요. 그 다음 여기 서리서리. 그 다음에 구비구비. 이건 뭡니까? 음성상징어. 의태어죠. 의태어. 다른 말로 음성 상징어가 됩니다. 이렇게 표현하면 됩니다. 그래서 표현법 되게 많죠. 이 작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내신에도 자주 나오는 작품이니까 여러분들 잘 정리하세요. 그래서 다시 빠르게 해석하면 동짓달 기나긴 밤에 허리를 잘라서 봄바람 이불 속에 넣어놨다가 사랑하님 온 날 밤에 꺼내서 긴 밤 보내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괜찮나요? 자, 다음 이제 황진이 작품 다음 거 갈게요. 아, 내일이야. 그래서 내일은 투모로우가 아니라 내 탓이구나. 그리워할 줄 몰랐냐? 이 뜻이야. 아, 내 탓이야. 그리워할 줄 몰랐냐? 님 보고 있으라고 했다면 님이 떠나겠냐마는 이 뜻이야. 님 보고 있으세요 했으면 님이 안 갔을 텐데 왜 내가 구태여 보내놓고 그리워하는 마음은 나도 모르겠다 해서 내가 가라 그러고선 이미 떠나니까 갑자기 그리워하죠. 그래서 주제는 임에 대한 그리움인데 이때 화자의 어떤 태도는 후회하고 있죠. 그렇지? 후회하고 있죠. 이렇게 임에 대한 그림입니다. 자, 다음 가면요. 어렵지 않은 작품 갑시다. 내가 언제 무신하여 무신 믿음이 없어 임을 속였기에 월침상경 깊은 밤에 올 뜻이 전혀 없습니까? 이 뜻이야. 내가 언제 님을 속였기에 왜 나한테 올 생각이 전혀 없습니까? 이 뜻이죠. 가을바람에 지는 입소리. 자, 입소리 키워드. 입소리. 낸들 어찌합니까? 그러니까 가을바람에 잎이 지는 소리가 님이 오는 소리로 들려요. 이런 뜻이죠. 이것도 마찬가지 나에게 착각을 일으킨다. 주제 임에 대한 그리움. 이렇게 해석하면 되고요. 자, 그 다음 갑니다. 산은 옛날 산인데 물은 옛날 물이 아니야. 주야, 밤낮 흐르니 옛날 물이 있겠냐? 당연히 옛날 물이 없다 이거지. 서리법. 인걸, 사람도 같아서 뭐와 같아서? 물과 같아서. 오케이? 사람도 물과 같아서 가면 안 온다 이런 뜻이야. 그래서 만약에 이건 해석이 사실 두 개가 될 수 있는데 첫 번째 여기서 산은 만약에 산이 나라면 물은 임인 거야. 임. 오케이? 임인 거야. 그러니까 나는 그대로인데 그죠? 물은 떠난다 이거지. 가면 안 온다 이거지. 그러니까 임은 떠나면 안 와. 그래서 주제 임에 대한 그림인데 여기서 또 간다를 다른 어떤 해석을 하면 죽었다로 해석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물은 사람인데 이제 물이 사람과 같아서
물이 사람과 같아서 감이 안 온다. 죽으면 이제 돌아오지 않는다 해서 때에 따라서는 인생 무상으로도 해석이 됩니다. 삶의 허무함 이렇게 해석도 돼요. 그냥 두 개 다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에 이제 또 작품 청산리 벽계수야 들어가 할까요? 이거 유명하지? 이거는 키워드가 벽계수, 그 다음에 일도창해, 그 다음에 명월 이렇게 자 갑니다. 자, 뜻이 두 개예요. 원래 첫 번째 벽계수는 시냇물이고요. 일도창해는 넓은 바다. 그 다음에 만공사는 명월은 달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거 그냥 해석하면 청산에 흐르는 시냇물아 수위 빨리 흘러가는 것을 자랑하지 마라. 일도창해 너 큰 바다에 도착하면 돌아오기 다시 이 청산으로 돌아오기 어려우니 명월 밝은 달이 만공상 온 산에 비추니 잠시 쉬어가라 이렇게 해석할 수 있고요. 그 다음 얘가 이것도 마찬가지로 중의법이에요. 중의법인데 두 번째 이 사실 벽계수는 사람 이름이야. 황진이한테 넘어가지 않은 사람이 몇 명 있는데 그 중에 한 명이래요. 그러니까 황진이가 벽계수를 꼬시기 위해서 쓴 어떤 그런 설이 있어요. 그래서 보면 청산에 있는 벽계수야 사람 이름 너 빨리 가는 거 즉 나 버리고 가는 거 나한테 오지 않는 거 나 버리고 가는 거 좋아하지 마라. 너 일도창해 너 죽으면 다시 살아나기 어려우니 명월 황진이 호가 명월이지 내가 이곳에 있으니 나랑 같이 쉬어가면 어떻겠니 놀다 가면 어떻겠니. 그래서 주제는 첫 번째 거 해석하면 이제 돌아올 수 없다 해서 인생 무상도 되지만 결국 벽계수를 유혹하는 그런 내용이 됩니다. 괜찮죠? 자, 그 다음에 홍랑이라는 우리 기생이 쓴 시 보겠습니다. 여기서 키워드는 맷버들입니다. 갑니다. 맷버들을 꺾어서 보냅니다. 임의 손에 주무시는 창밖에 이 맷버들을 심어두고 보세요. 밤비에 새 입이 나거든 맷버들한테 새 입이 나거든 나라고 여기세요. 이거죠? 다시 이거 쉽죠? 맷버들을 꺾어서 임의 손에 보낼 테니까 주무시는 창밖에 맷버들 심어두세요. 그리고 맷버들한테 새 입이 나거든 나라고 여기세요. 그만큼 님이 보고 싶은데 내가 갈 수 없으니까 맷버들 즉 화자의 분신이지 나의 분신 같은 맷버들을 보낼 테니까 맷버들을 임 옆에 놔주세요. 이거죠. 임에 대한 그리움입니다. 자, 여기까지가 우리 패턴 3번 임에 대한 그림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오늘 시조 5개 첫 번째 고려 멸망 관련된 거 두 번째 뭐죠? 단종 유배 세 번째 뭐죠? 임에 대한 그림이었습니다. 우리 다음 수업 때 우리 이제 마지막 자연의 즐거움과 그 다음에 기타 요게 좀 많아요. 그래서 요거 수업하도록 할게요. 수고 많으셨습니다.